자, 이상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 있을 때 자, 여기 3분의 1이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6분의 1이고, 여기가 2a.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의 p에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맞죠? 자, 다 더하면 1이래요. 그러면 3a에다가 여기 더하면 얼마? 2분의 1인가요? 네. 1이라서 3a가 2분의 1이고 그럼 a가 6분의 1이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p의 x가 1일 때, p의 x가 2일 때, p의 x가 3일 때잖아요. 그렇죠? 전체에서 얘만 빼면 되죠. 다 더해서 1이니까 1 빼기 p의 x가 4일 때 이렇게 1 빼기 3분의 1이라서 답이 3분의 1입니다. (41번으로) 갑시다. 자, 두 이산형의 변수 x랑 y가 가지는 값이 각각 1부터 5까지의 자연수이고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둘 다 1부터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었죠. y가 k일 때의 확률이 2분의 1에 p가 x가 k일 때 확률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x의 평균이 4래요. 그러면 y의 평균이 얼마냐? 라는 거죠. a 8a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이 들어가면 여기도 1이 들어가고, 여기도 2가 들어가면 여기도 2가 들어가고,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EX. 자, 시그마, 뭐야? X 값이잖아요. X가 1부터 5까지의 X 값에다가 P의 X가 X일 때로 계산하는 겁니다. 또 그럼 여기 K로 바꿉시다. 똑같이 쓰면 K, 여기도 K. 여기도 K. 이렇게 바꾸죠. 요게 4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Y는 이거죠. 똑같아. 시그마 K1부터 5까지 쓰시고 K 쓰고 그 변수 값에다가 Y가 K일 때를 계산하겠죠. 이런 얘기죠. 그래요? 이게 정의잖아요. 각 능량에다가 그 확률을 곱한 값을 다 더한 게 기대값. 그럼 이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요. 이 자리에다가. 그럼 이렇게 되죠. 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K 하시고, 자, 여기다가 2분의 1의 P의 X가 K일 때에다가 10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시그마예요. 2분의 1 빼고 2분의 1의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K에다가 P의 X는 K를 사용하시고, 자, 여기 10분의 1이랑 K랑 만나죠? 여기 뒤에 10분의 1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K가 되겠죠. 그래요? 시그마야. 얘가 얼마라고? 얘가 얼마라고? 얘가 4라고.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10분의 1 곱하기 이거 얼마니? 1부터 5까지 합 15? 이렇게. 자,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3, 2분의 7 이렇게 결정될 것 같아요. 번호, 다른 거고. 49번이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통계는 진짜 조금만 공부하면 쉬워요. 안 어려워. 할만하다고.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응? 자, 확률변수 x에 대해서 x가 2일 확률이 여기 1 빼기 p에 x가 0일 확률이랑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잖아. p에 x가 0일 확률은 0도 아니고 1도 아니래. 그럼 생각해봐. 넘겨봐. 이렇게 넘겨봐. p에 x가 0일 확률이랑 x가 2일 확률을 더했더니 뭐가 나왔어? 1이 나왔지. 그럼 끝난 거지. 나머지 애들은 전부 확률이 0인 거야. 왜냐면 확률의 합이 전부 1이어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왜냐면 얘는 0이 아니거든. 상황. 1도 아니고 0도 아니고. 얘값도 있고 얘값도 있는데 둘이 더해서 1이면 뭐 1일 때냐 3일 때냐 이럴 때는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다 제로인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x값이 아예 안 나오죠. 확률변수가 뭔지 몰라. 그럼 만약에 얘가 0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이렇게 있다 쳐도 이때랑 이때만 확률값이고 나머지는 전부 제로라고. 확률값이. 둘이 더해서 1을 채웠잖아. 확률은 음수가 나오진 않잖아. 이해했죠? 그럼 끝났네요. 뭐라고 써있어? 이거 구하래. x의 제곱에다가 얘가 2의 v의 x 이렇게 된다. 네, 그럼 p의 x가 2일 때 값이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그럼 우리가 얘를 p라고 할게, 이렇게. 그럼 x가 0일 때가 얼마야? 1 빼기 p겠죠? 둘이 더해서 1이 된 거니까. 그럼 풀어보자. 얘는 뭐야? 얘는 뭐야? 그냥 간단해. 0 곱하기 p가 써줄게 일단. 0일 때에다가 2 곱하기 p의 x가 1. 이거밖에 없다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0이라니까 확률값이. 이거밖에 없어. 근데 심지어 또 여기 0이야. 얘가 2p겠지. 2p 이렇게. 그러면 vx는 어떻게 돼? 여기가 이거잖아요. 요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럼 이렇게 해볼게. 아니, 0의 제곱에다가 여기다가 1 빼기 p를 하겠다고. 네. 그 다음에 2의 제곱에다가 p를 하겠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빼기 요거. 이 p의 제곱을 빼는 거지. 어차피 씌워진다니까? 그러면 4p에서 얘들아 4p 제곱이야. 4p에서 4p 제곱을 뺀 게 이거야. vx야. 괜찮아요? 그럼 이제 끝났어. 얘가 뭐라고? 이거라며. 그러면 4p의 다시 2p의 제곱은 얘가 요거 2배. 요거의 2배. 8p 빼기 8p의 제곱. 요거 푸시면 돼. 근데 p는 0이 아니라며. 근데 여기 4p잖아. 맞아요? 4p 제곱이야. 넘어와. 그러면 8p 빼기 12p 제곱이 0이죠. 따라서 p가 0은 아니니까 12분의 8, 3분의 2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안 풀었으면 같이 풀어야지. 한 문제라도. 자, 54번으로 갑시다. 이런 게 어려운 거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이분은 또 주무시느라 안 오시나요? 자, 1, 2, 3, 4, 5, 6, 7, 8, 9가 각각 적혀있는 9개의 공이 들어있는 그러면 또 주머니. 임의로 하나씩 공을 꺼내서 1이 적혀있는 공이 나올 때까지 꺼내야 하는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답니다. 그럼 x는 뭐야? 얘도 1부터 9지. 다시 x가 꺼내는 공의 번호가 아니고 1이 나올 때까지 꺼낸 공의 개수야. 처음에 나올 수도 있잖아. 두 번째 나올 수도 있고 다 끝내서 마지막에 1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x도 1부터 9죠. 확률 변수 x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거를 구하는 겁니다. 어렵군요. 그럼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냥 일단 자 물어볼게. P의 x가 1일 확률은 얼마예요? 처음에 나왔어. 확률이 얼마야? 5분의 1이지. 네? 있잖아. 딱 뽑았는데 1이라고. 내가 9개 중에 하나니까 9분의 1이겠죠. 처음에 1이 나올 확률. 그럼 질문이 있어. 만약에 2일 확률로 넣으면 얼마야? 자, x가 2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 뽑았는데 1이 아니야. 두 번째 뽑았는데 1이었다고. 그 확률이 얼마야? 그럼 처음에 뽑은 애가 1 말고 다른 애가 나오겠지. 그럼 공이 몇 개 남았어? 8개 남았지. 그 중에 다시 1이라고. 그럼 얘도 9분의 1이야.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어요? 한 번 더 해봐. 세 번째 나왔어. 그럼 처음에는 실패. 그 다음에 실패. 그 다음에 성공. 어차피 다 9분의 1이야. 이해했나요, 선생님 얘기? 네. 그래서 P의 X가 뭐든 상관없이 전부 9분의 1입니다. 그럼 얘는 뭐 하면 돼요? 그렇지? 1 곱하기 9분의 1. 2 곱하기 9분의 1. 3 곱하기 9분의 1.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9 곱하기 9분의 1까지. 그러니까 얘가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결정이 되죠. (58번) 볼까요? 야, 선생님 얘기했잖아. 이게 통계 자체는 새로 배우면 안 어려운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확률이 어려운 거야. 이렇게 됐던 거. 자, 1058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머니 안에 흰 공 4개, 검은 공 K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꺼낸 공이 흰 공이면 얼마를 받아? 7,000원을 받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이면 이건 플러스 검은 공이면 지불한다는 건 나한테서 돈이 나간다는 얘기죠. 3,500원을 지불하는 게임을 합니다. 이 게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이 얼마? 2,500원일 때 K는 몇 개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흰 공이 몇 개? 4개 있고요. 검은 공이 3개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되죠. X를 뭘로 둘까? 금액이죠. 그러니까 금액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냐 또는 이거냐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공은 흰 공 아니면 검은 공이.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P의 X가 이거일 확률은 얼마예요? 전체가 K 플러스 4고 검은 공이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고 X
x가 7,000원일 확률은 k 플러스 4분의 뭐야? 3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서는 우리가 x가 뭐냐라는 걸 결정해줬어. 확률면수 x가 이거야 라고 해줬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 확률면수 x를 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한 거예요. 그 금액에 따른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대값을 구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500에다가 곱하기 k 플러스 4분의 k 더하기 7,000원에다가 k 플러스 4분의 4. 그래서 얘가 k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3,500 k에다가 이게 이 금액이란 얘기죠. 되셨나요? 이거 풀면 돼요. 두 개씩 지우기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5K 280 아니지 4만 곱한 거야? 아 지우고 놓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넘어오고 넘어갑시다. 얘가 되고 따라서 K는 3 61번으로 가자. 이 기대값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구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 확률이 어렵다고 했어요. 61번 어느 상품의 현재 가격은 1,000원인데 매월 2분의 1의 확률로 20%를 상승하거나 2분의 1 확률로 20%가 하락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날은 올라가고 어떤 날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원래 가격이 1,000원이야. 근데 이제 어떤 날은 2분의 1 확률이죠. 여기 2분의 1 반띵. 거꾸로 보기죠. 어떤 날은 20%를 올리고 어떤 날은 20%를 감소, 하락합니다. 그런데 두 달 후에 이 상품의 가격이 1,000원 이하이면 1,000원에서 그 가격을 뺀 금액을 받고 1,000원 이상이면 받지 않기로 합니다. 첫째 달의 가격 변동과 매우 어리구나. 첫째 달의 가격 변동과 둘째 달의 가격 변동이 독립일 때 무슨 얘기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상관없다고. 설마 독립을 벌써 까먹은 건 아니겠지. 두 달 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두 달이잖아. 이게 한 달이거든. 한 달 후라는 거니까. 자, 20%가 증가하면 뭘 곱하죠? 1.1을 곱하고 20%가 감소하면 0.8을 곱합니다. 괜찮아요? 그럼 첫 번째 열어줘. 뭐야? 자, 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걸 두 번 시행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와. 이렇게 해요. 1,000원에서 0.8, 0.8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이게 됩니다. 근데 1,000원에서 만약에 0.8을 하고 1.1을 했어요. 그럼 얼마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됩니까? 잠깐 끼고 그 다음에 1.2에다가 1.1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밖에 없죠? 케이스는.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문제 잘 읽었어? 그럼 이때 얼마 받아? 뭐래? 이하면 1,000원에서 그 가격을 뺀 금액을 받고 여기선 이만큼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얼마 받아요?
이거 받고요. 여기는 뭐라고요? 못 받는다고. 이해했나요? 근데 이제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얘랑 얘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구해놓고 자 문제를 다시 읽어봐. 여기는 x가 없다고 확률 변수 x를 내가 잡아야 돼. 근데 일단 상황을 보고 구해놓고 얘를 잡으면 힘들겠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요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x야. x는 이거 3개라고. 자 그럼 확률을 구해볼게요. 이것 때 확률 얼마야? 자 1로 갔잖아. 근데 이게 2번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이죠. 괜찮으세요? 2번. 이쪽으로 2번 간 거야. 2번 간 거야. 한 번 갔다가 한 번 더 가면 되는 식으로. 근데 이거는요? 이게 4분의 1이에요? 아니죠. 선생님이 여기 왜 빈칸을 빼놨냐면 처음엔 이걸 받고 그 다음 달은 이걸 받았어. 근데 만약에 처음에 이걸 받고 그 다음 달에는 그러니까 증가하고 감소한 거야. 그리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여기는 증가하고 증가한 거니까 4분의 1. 그래야 총합이 1이 되겠죠. 여기 조심해야 돼. 순서에 따라 다르니까. 그럼 기대값 얼마예요? 0부터 쓸까요? 0 곱하기 4분의 1, 40 곱하기 2분의 1, 360 곱하기 4분의 1. 이게 기대값이.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61번) 뭐지? 자, 65번으로 갑시다. 아니, 풀면서 못 느껴? 그냥 확률보다는 좀 더 쉬운 것 같지 않아? 확률이 안 나오면. 확률도 그렇게 엄청 어렵게 나온 건 아니잖아. 자, 1065번 볼게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1개씩 꺼내서 공의 색을 조사한다. 근데 이제 단 꺼낸 공은 주머니에 다시 안 넣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검은 공을 모두 꺼낼 때까지 공을 꺼낸 총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흰 공이 3개 있고요. 검은 공이 2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씩 꺼내는 거죠. 이렇게 확인합니다. 다시 안 넣을 거야. 다시 넣으면 안 끝나지. 그죠? 근데 검은 공이 모두 꺼내질 때까지의 공을 꺼낸 총 횟수면 x가 횟수란 말이야. 이해돼요? 한 번에 안 되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케이스로 가봤자 2개죠. 검은 공. 이렇게. 또는 3개, 또는 4개, 또는 5개 다 꺼낼 때까지 흰 공이, 검은 공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저거예요, 확률 변수가. 근데 이제, 봐봐. 질문이 뭐예요? VX예요, 이번엔. 어차피 이제 EX도 구해야 되니까, 얘처럼 확률은 다 구해야 됩니다. 물어볼게요. 내가 예전에 확률이 어려울 거라고. X가 2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하나씩 꺼내는 거야, 얘들아. 한꺼번에 2개를 꺼내는 게 아니야. 하나 꺼내고, 하나 꺼낸 거야. 그죠? 그럼, 5개 중에 2개를 꺼낸 거죠. 처음에 검공이 나올 확률. 거기 몇 개 남았어? 이렇게 되겠죠. 10분의 1이. 20분의 1로 하면 상관없고요. 어차피 그냥 씁시다. 나중에 확인하죠. 자, 질문. 얘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검은 공을 하나 뺐어, 내가. 그치? 그럼 4개 중에 흰 공을 하나 뺐죠. 그 다음에 다시 검은 공 중에 하나를 뺐단 말이에요, 이렇게.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근데
궁금한 건 이거야. 내가 처음에 검은 공을 뺐잖아. 처음에 흰 공을 뺄 수도 있잖아. 마지막에 검은 공이니까. 다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 5분의 3 흰 공 뺐어. 그 다음에 4분의 2, 3분의 1 했어. 이거 둘이 더해? 아니면 둘이 같으니까 하나만 써? 저게 내 질문인데. 어때요?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뭐지?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좋아. 그럼 이걸 한번 해볼게. 네 번째까지 다 뺐는데 검공이 빼졌어. 오케이? 그럼 맨 처음에 만약에 검은 공을 뺐다? 그 다음에 흰 공을 뺐어. 그 다음에 또 흰 공을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검은 공을 뺀 거잖아. 계산해봐. 뭐 나와? 제도 10분의 1이 나오거든. 그죠? 아, 여기 10분의 1, 얘도 10분의 1이야. 그럼 내가 아까 질문이 뭐였지? 여기의 질문이 얘랑 얘랑 같은 걸로 봐서 그냥 하나만 쓰는 거야? 아니면 따로 봐서 둘을 더하는 거냐? 이게 질문이야. 선생님이 질문. 여기도 10분의 1이거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처음에 검은 공을 뽑은 거야. 흰 공을 뽑았다 쳐. 흰 공을 뽑았어. 그 다음에 나 검은 공을 뽑았네. 그 다음에 다시 흰 공을 뽑았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을 뽑았어. 계산하면 또 쟤도 10분의 1이거든. 그러면 아이고 그걸 쓰면 안 되지. 일단 그러면 나 맨 처음에 흰 공 뽑고 그 다음에 흰 공 뽑고 검은 공 뽑고 그 다음에 흰 공 뽑았어. 다시 똑같네. 비슷하게. 그죠? 이거를 다 따로 보냐 아니면 하나로 그냥 통해서 그냥 10분의 1을 볼 거냐가 내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 듣고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럼 얘도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이면 다 더해서 1이 안 돼.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린다고. 그럼 얘들아 이걸 다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그거보다는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해하셨나요? 근데 선생님 빼고 빼는데 왜 독립시행이에요? 라는 거야. 얘기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랑 똑같은 거야. 5번 싸울 건데 오전 3승제야. 5번 싸울 건데 오전 3승제라고. 선생님이 이해하고 있어. 흰게 아니야. 검은 게 2번 나오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저기서 그냥 검은 게 2번 나오면 끝나는 거야. 약간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는 뭐야? 검검이 나온 거야. 그치? 여기는 흰 검검이 나온 건데 흰이랑 검이랑 자리 바꿀 수 있죠.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검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맨 마지막 건 그냥 건드리지 말고 앞에 것만 자리 바꾸면 되잖아. 그럼 여기 앞에 게 이거니까 여기 지금 여기까지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해했어요? 여기는 여기가 뭐야? 3가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왜요? 검은 거가 자리 만약 동그란 게 흰 거면 지금 내가 맨 처음에 한 건 이거야. 검검이야. 근데 여기는 뭐 한 거야? 흰 검을 한 거고 흰 검을 한 거야. 이렇게 여기 자리 바꾸는 거야. 선생님 얘기 이해해요? 여긴 뭐야? 그치? 이 앞에가 흰 검. 이렇게, 이 앞에만 자리를 바꾼 거라고.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마지막에 검은색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물어볼게. 얘는 얼마일 것 같아? 자, 일단 그럼 계산합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얘는 10분의 1이 맞아. 그럼 얘는 뭐야? 10분의 2야. 이게 2가지니까. 여기 그럼 뭐야? 10분의 3이겠지? 앞에 몇 번 나와?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앞에가
흰색이 3개에다 검은 거 나오고 여기 검은 거야. 그럼 여기 자리 바꾸잖아. 검은 거가 여기 나올 거야, 여기 나올 거야, 여기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10분의 4가 되는 거지. 이해했나요? 그럼 닫아면 된다고. 이걸 다 바보같이 다 구해서 안 헷갈리면 다행인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앞에가 몇 번 나오는지만 확인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뭐 그 다음에는 뭐 EX 구하고 VX 구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확률이 어려운 거라니까. 여기서 EX 구하고 VX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되게 헷갈리게 이렇게 구했다고 쳐. 10분에 구했다고 쳐. 그럼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지. 다 더했는데 1이 안 되네. 이 생각을 해야지. 66번으로 갈까요? 자, 보세요. 그림과 같이 A 주머니에는 검은 공이 4개, B 주머니에는 검은 공 3개, 흰 공 하나. 그 다음에 C에는 검은 공 2개, 흰 공 2개가 들어있습니다. 세 주머니 A, B, C에서 각각의 공을 임의로 한 개씩 꺼낼 때 꺼낸 공 중에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A에는 흰 공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질문. 검은 거 4개. 하나 꺼낼 거야. 거기 하나 꺼낸 거죠. 자, 질문.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X는 뭐야?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럼 안 나오는 확률은 얼마야? 절대 안 나와. 랩도 그냥 1이야. 앞에 거 1 곱하기. 여기는 4분의 3. 아이고, 0을 안 썼고. 여기 4분의 1. 자, 얘가 어렵죠? P의 X가 1이다라는 거. 그럼 하지 마. 구하지 마. 그냥 일로 가. 이걸로. 자, 얼마야? 처음엔 그냥 무조건 1이라니까? 절대 안 나와. 랩도. 설마 여기다 0을 곱하는 건 아니겠지? 그죠? 무조건 검은 공이니까 그냥 1이라고, 여기. 자, 여기 흰이 나와야 되지. 2개가 나오려면. 맞아요? 그럼 여기 뭐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어떻게 하라고? 예? 구해도 돼. 여기 검, 검이 나오거나, 흰이 나오는 거 구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얘네 둘 더해서 빼, 그냥 여기. 그래도 편하잖아. 이게 8분의 3이고, 이게 8분의 1이거든. 그럼 여기 뭐겠냐? 8분의 4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하시면 돼요. 편하게 가, 편하게. 일집하면 구하시고요. 그러면 VX, 그럼 VX 못 가는 건 아니죠? 아니지? 뭐지? 이 무답은? 해야 돼? 자, EX는 0 곱하기 8분의 3, 1 곱하기 8분의 4, 2 곱하기 8분의 1을 하시고, VX는 0의 제곱의 8분의 3, 할 필요 없죠? 1의 제곱의 8분의 4, 2의 제곱의 8분의 1 하시고, 여기 나온 거, 제발 부탁이니까 제곱해서 빼시라고요. 까먹은 아니죠? 설마 저걸 까먹진 않았겠지. 여기를 질문한다라는 건 EX랑 VX를 구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야? 네, 확률이죠. 확률이 어렵다는 얘기죠. 74번으로 갑시다. 뭐 있다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 74번이 저번에도 얼핏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이게 뭐 T분포라고 해가지고 니네가 알고 있는 그 등급 컷을 나누는 그 녀석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정기분포에서 사용되는 우리가 오늘 배우는 녀석입니다. 볼까요? 자, 어떤 과목에 시험 점수 X의 평균이 N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새로운 확률변수 t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t가 a 곱하기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t의 평균이 100점, t의 표준 편차가 20이 되도록 하는 a 더하기 b를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안 어려워. 별거 아니야. 생각보다. 얘를 이렇게 바꿔. 이렇게. 시그마분의 a의 x 빼기 시그마분의 a의 m 하고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쓰세요. 그런 다음에 이 t를 구해. 그럼 얘가 뭐냐면 그냥 여기다 넣어. 그냥 변수야. 헷갈리지 마시고요. 얘가 뭐가 되게? 이렇게 되잖아. 시그마분의 a의 2의 x. 나머지는 그냥 상수니까 그냥 이렇게 나온다. 시그마분의 am 플러스 b. 얘네들 지워지지 않니? 이게 m이니까. 얘가 b. 얘가 100. 자, 그 다음에 시그마의 t. 시그마의 a의 x. 빼기 시그마의 am 플러스 b. 자, 얘기했다.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이 뒤에 거 쓸모없다고. 앞에 것만. 그래서 시그마 제곱의 a 제곱인데 아니잖아. 시그마 어차피 양수 a의 절대값하고 시그마의 x. 맞아요? 그러니까 요. 그럼 뭐야 이게? 20. 근데 얘네들이 지워지지? 시그마 똑같은 거. 그래서 a의 절대값이 20. 거기 a 양수라고 써있니? 네, 써있네요. 그래서 a가 20. b는 100. 네, 그냥 공식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괜히 말이 어렵다고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뭐 벌써 졸려? 자, 89번 볼까요? 확률변수 x의 확률 부호표가 딱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랑 b 구할 게 많네요. 계산을 이렇게 더럽게 줬다고? 죽으란 얘기네. 해볼까요? 자, 다음 2x가 0.271입니다. 근데 걔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거기 보면 a 더하기 b가 3분의 1이고요. 그렇죠? 확률의 합이 1일 테니까. 그 다음에 0.121의 a, 0.221의 b 더하기 3분의 2의 0.321을 계산했더니 걔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냥 뭐 계산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은 위에 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계산해볼까요?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0.107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제가 넘어가면 1, 6, 5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갑시다. 뭘 곱해야 되냐? 1, 2를 곱해도 되게 애매한데. 나눠 떨어지지도 않고 이게 뭐야? b가 3분의 1, 3분의 1, 2 이렇게 되죠. FC 뭐야? 진짜 계산을 이렇게 준다고? 오케이. 알겠어요. 위에 거만 보고 있었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저거 하는 거구나. 상황을 쓰는 방법. 자, 보세요. 원래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산이 너무 더럽지, 지금. 계산하기가. 자, 이거 나중에 설명해 주려고 그랬는데 나왔네요, 다행히.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표에서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랑 연립해서. 근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확률 변수 x를 y라고 해서 제가 10배를 한 다음에 2.21을 빼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가운데 숫자에 맞추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는 앞자리만 바뀌었고 여기서 앞자리니까 빼기 0.1을 한 거고 더하기 0.1을 했죠. 그래서 여기 앞에 10을 한 다음에 어디 갔어? x. x에다 10배 한 다음에 2.11을 뺍니다. 그럼 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 보시면 y는 여긴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긴 0이 되고 여긴 1이 되고 이렇게. 근데 웃긴 건 확률을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여기 p의 y의 값이 a고 b고 거기 희미하게 복사가 됐네요. 3분의 2고 걔는 1입니다. 이거 안 바뀌죠? 이해했어요? 변수가 이렇게 바뀌어도 얘가 뽑히는 확률은 똑같기 때문에 확률은 안 바뀝니다. 대신 기대값은 바뀌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거 때문에 2의 y는 10의 2의 x 빼기 2.21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제가 요거니까 2의 y가 얼마가 나와요? 2.71에서 얘를 뺐으니까 얘가 0.5가 나오죠. 되셨나요? 이해가? 네. 그래서 거기 복사가 왜 이렇게 됐냐? 0.5임으로 써있어요. EX가 0.5임으로 A랑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아요. A 더하기 B는 3분의 1이 나오고 자 Y를 구합시다.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3분의 1을 했더니 걔가 0.5가 나온 거죠. 즉 여기 2분의 1이 나온 거예요. 되세요? 그럼 A가 얼마야? 6분의 1입니다. 그럼 B도 6분의 1이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뭘 구하는 거냐면 VX를 구하는 거니까 V의 Y를 한번 구해보시죠. 이 표에서요. 여기가 6분의 1이고 여기가 6분의 1이 된 거야.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의 제곱에 6분의 1 0의 제곱에 6분의 1 1의 제곱에 3분의 2에서 빼기 2분의 1의 제곱을 빼셔야겠죠. 평균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6분의 1 3분의 2 빼기 4분의 1이 됩니다. 뭐가 이렇게 더럽냐? 그래서 12분의로 갈게요. 12분의 2의 다가 8에서 3을 빼죠. 그래서 이게 12분의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구하고 싶은 거잖아. 되세요? 근데 이제 주식에서 V의 Y는 이거 봐. 요거. 딴 거 다 필요 없죠? 네. 10의 제곱에다가 V의 X를 한 거죠. 근데 얘가 얼마라고?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구했죠? 다에 들어가는 값이 100이겠죠. 나중에 계산이 더러울 때요. 계산이 더러울 때 가운데 거를 변수로 잡아서 이렇게 끄집어낸 다음에 다른 걸로 평균이랑 분산을 구하고 다시 돌려놓는 형태의 문제로 많이 풉니다. 그거를 연습시킨 거예요. 89번. 되셨나요? 자, 110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죠. 주머니 속에 1, 2, 3, 4, 5의 번호가 각각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동시에 꺼냅니다. 꺼낼 때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한답니다. 상수 a에 대해서 확률 변수 이거의 기대값이 최소일 때 요거의 기대값이 최소일 때 그때의 a 값이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보시죠. x가 될 수 있는 거. 자, 3개 꺼냅니다. 주머니에 1, 2, 3, 4, 5가 있는데 여기서 3개를 꺼낼 거예요. 제일 작은 거.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죠. 맞아요? 제일 작은 숫자를 x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질문. p의 x가 1일 확률은 얼마예요? 자, 일단 공을 5개 중에 3개를 꺼낼 겁니다. 그런 다음에 1은 그냥 꺼냈다고 생각해. 그럼 4개 중에 2개만 더 꺼내면 되죠. 되세요? 자, p의 x가 2입니다. 그럼 5개 중에 3개를 꺼낼 거야. 그러면 2를 꺼냈다고 생각하고 2는 안 꺼냈어. 1은 안 꺼내. 절대 나오면 안 돼. 그럼 3개 중에 2개를 꺼내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이게 뭐야? 10분의 이렇게 되죠. 자, p의 x가 3입니다. 그럼 이건 뭐밖에 없어요? 3, 4, 5밖에 없어요. 하나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여기 10분의 1 이렇게 괜찮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냥. 자, 그러면 이걸 구합시다. 2x. 얼마야? 계산하시면 되죠? 1 곱하기 10분의 1. 2 곱하기 10분의 3. 3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10분의 6에다가 3. 10분의 15가 됩니다.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요. 요거를 연산해야 되거든. 요거의 최소값이라는 건 이게 100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 20a x a제곱이에요. 그럼 여기가 100의 요거에다가 20a에 이거하고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2x제곱 안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거라며. 일단 집어넣어. 그럼 다시 얘를 쓸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a제곱부터 쓸게요. a제곱 쓰시고 얘가 여기 들어가. 이 자리에 2분의 3이 들어간다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0a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쓸게. 100에 안 구해도 된다니까. 이렇게. 질문이 뭐야? 얘가 최소값일 때. 요게 a-15의 제곱을 하시면 되죠. 꼭지점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빼기 15의 제곱 더하기 최소값을 구하라고 안 했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언제? a가 15일 때가 최소값. 이렇게 결정. 근데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x제곱의 기대값도 구하셔야 됩니다. 씨, 큰일 났네. 자, 9번으로 갈까요? 1109번. 자, 어느 창고에 부품 S가 3개, T가 2개 들어있는 상태에서 부품 2개를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추가된 부품이 S 또는 T고 추가된 부품 중에 S의 개수가 이항 분포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S가 3개, 그 다음에 T가 2개 들어있어요.
여기다가 두 개를 더 넣었대. 근데 뭐라고? 그게 S 또는 T인데 추가된 부품의 S의 개수. 그럼 얘를 X라고 하면 얘가 0 아니면 1 아니면 2죠. 전부 다 T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 다 S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요게 뭘 따른다고요? 이항분포. 이게 2분의 1을 따른다는 거. 맞잖아. 횟수는 2번. 확률은 반반. 이렇게. 이해했나요? 근데 7개의 부품 중에 7개가 됐죠. 여기가 그러면. 임의로 한 개를 꺼낸 것이 T일 때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일 확률입니다. 이거 뭐야? 질문 자체를 이해해봐. 무슨 문제야?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통계 문제인데 조건부 문제가 나온다고요. 확률값에서. 다시 문제를 다시 읽어볼까요? 7개의 부품 중에 임의로 선택한 것이 T일 때 라고 했어요. 그게 조건이야. 근데 걔가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일 확률입니다. 이거 우리가 저번에 시험 봤을 때 조건부 확률에서 뭐예요? 역행하는 거. 처음에가 원래 S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T를 뽑아야 되는 건데 결과가 T가 나왔을 때에 역행하는 조건을 물어보는 거죠. 조건부 확률에서 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 봤어요 이거. 근데 이제 모두 S가 들어갔을 확률입니다. 그럼 이제 확률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T가 나온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하고 모두 S가 들어갔을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우린 이거 구해야 돼요. 이거. T가 나왔을 때 둘 다 모두 S일 확률. 이렇게 구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했죠? 이렇게 구했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다 구해야 돼. 얘들아, 이거.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X가 0일 때. 그러니까 S는 빵개가 들어갔고, 두 번째. X가 1일 때. S가 1개. 세 번째. 2개. S가 2개 들어갔을 때. 마다 T가 나올 확률을 구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자, 일단 S가 0개 들어갈 확률이 얼마예요? 여기서 구하면 돼. 얼마야? 이항분 프로그램에 그럼 두 번 중에 실패. 2분의 1의 제곱. 맞죠? 자, 여기도요. X가 1일 확률은요. 두 번 중에 하나. 2분의 1의 제곱. 두 개 다 성공할 확률은 두 개 중에 두 개. 어차피 2분의 1의 제곱은 똑같아요. 반띵반띵이니까. 근데 이제 내가 구하는 게 뭐야? 이 상황에서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럼 여기는 이 상황이면 S가 3개, T가 4개야. 그럼 이때 확률은 얼마예요? 다시. 조건부야, 얘들아. 지금 S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그 상황에서 T를 뽑을 거야. 이 상황에서 T를 뽑을 거라고. 그럼 T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7분의 4죠. 그러니까 여기 확률은 요게 4분의 1 곱하기 7분의 4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S가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T가 나올 확률. 오케이? 자, 다시.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아직 어떻게 들어간지 몰라. 케이스가 3가지잖아. S가 안 들어가, T가 2개 들어간 거, 하나 들어간 거, S가 2개 들어간 상황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도 T가 나올 거고, 이 상황에서 T가 나올 거고, 여기서 T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T가 나왔대잖아, 조건부에서. T가 나온 상황에서 두 개가 모두 S를 확률. 그러니까 이 전체 분의 이거 구하는 거야. 네, 이 상황이 됐다고 일단. 이 상황이 될 확률은 4분의 1이야. 그럼 전체가 3개, 4개 있다고. 여기서 T가 나올 확률은 7개 중에 4개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이야. 그쵸? 여기
우리 상황이 어떻게 돼? S가 4개, T가 3개야. 여긴 7분의 3이겠지. 이 상황은요? 4분의 1이야, 마찬가지로. 2개가 들어갔어. 여기는 S가 5개, T가 2개야. 여기는 T가 나올 확률이 7분의 2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거 다 더하고,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얘가 PA 교 요게 B라고. 이 2개가 B의 여고. 이렇게 되는 상황.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 조건부를 벌써 까먹었어? 큰일 났네. 자, 다 적을게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거 분해, 이거라고. 이게 답. 자, 통계에도 조건부 나옵니다. 통계에도 조건부 확률 나옵니다. 쉬고 싶은 거구나. 뭐야, 끝났잖아, 우리. 다른 사람들도 괜찮아요? 아니, 안 푼 사람들이 많은데. 44회. 오케이. 미움받고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43만 풉시다. 안 푼 사람들을 위해서. 대부분 아마 여기까지 안 풀었을 거야. 아까 얼핏 봐도 대부분 안 풀었는데, 여기. 자, 한 개의 주사위를 8번 던질 겁니다. 횟수는 8번. 자,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소수면 2하고 3하고 5죠? 맞아요. 주사위니까. 그거의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합니다. X는 그럼 0 아니면 1 아니면 여기서 8번. 자, 독립시행인가요? 무한번이고 독립시행이에요. 그러면 뭘 따라요? 이항분포를 따르죠. 자, 몇 번? 8번. 확률은 소수니까 2분의 1. 이렇게 따르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왜 아까 한 거랑 비슷한데? 요거의 최소값입니다.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죠. 이렇게. 아까랑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2x 얼마? 4. 9ex는 2죠? 2분의 1, 2분의 1. 이거 설마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니지? 그러면 이거 얼마야? 여기다가 얼마 더해? 이렇게 돼. 이렇게 되겠죠. 여기 쓰면 되죠. a제곱에다가 얘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8a 이렇게. 그럼 뭐 저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정규분포 합시다. 야,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자, 정규분포입니다.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유형에 보면 지금 우리는 저번 시간에 했던 확률변수에서 두 가지 이산이랑 연속.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질량함을 켰고, 그 다음에 이항분포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엔 여기 연속을 할 거예요. 연속 확률변수. 그 다음에 여기는 함수 이름이 뭐다? 확률 밀도 함수. 그 중에서 유명한 거 정규분포. 이걸 할 겁니다. 자, 이산과 연속의 차이가 뭐라고요? 이산은 카운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연속은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확률변수 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추할 때 확률변수 X를 연속 확률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이산 확률변수는 막대 그래프였어요. 딱 X값이 얼마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 확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사이값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연속 확률변수는 그래프가 우리가 이제 잘 쓰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곡선의 모양이나 직선의 모양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넓이를 계산하는 약간 적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뭘 쓰냐면 시그마를 쓰고 여기는 인테그랄 적분의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가 알파부터 베타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취할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정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이 범위 내에서 x값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전체 넓이 있죠? 이 전체 넓이가 뭐여야 된다고요? 1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고 x값이 만약에 내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요만큼. 즉, 뭘 구하는 거냐면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을 구하면 덕분은 그래도 배웠으니까 함수를 x4라고 했을 때 fx, dx의 적분값 요 넓이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근데 진짜 적분을 쓰진 않아요. 그냥 개념만 이렇게 씁니다. 옛날엔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막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맨 처음 유형을 보면 대부분 다 보시면 다 직선, 뭐 사다리꼴이라든가 삼각형이라든가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넓이만 잘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어렵거나 하진 않아요. 1208번을 잠깐 볼까요? 거기 그렇게 써있죠. 연속확률별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0부터 1까지는 kx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뭐가 들어가 있죠? k배의 2-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k 값이랑 p의 2분의 1부터 2까지의 넓이를 확률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되죠. 여기고 1이고 2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2면 0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약간 이런 걸 그러죠. 1일 때 값이 여기가 k예요. k가 얼마야 그럼? 이 전체 넓이가 얼마 된다고? 1이어야 된다. k가 1이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하라고요? 2분의 1부터 여기 2분의 1 자르시고 요 넓이를 계산하시면 돼요. 요만 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요게 계산하는 게 이제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거기 유형 2에 보면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확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라서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3을 보죠. 자, 정기분포로 갑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통계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정기분포고 정기분포를 사용해서 나중에 통계적 수정까지 하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면 좀 많이 힘듭니다. 자, 이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때 종 모양의 이제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모양. 자, 얘는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가요. 정분선 따라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 전체 넓이가 얼마야 된다고요? 1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성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이 뭐? 네, 평균 M. 그래서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가 똑같고 여기 0.5 여기도 0.5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대칭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자르든지 같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런 형태가 되면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항분포는 이게 뭐였어요? 시행횟수. 그 다음에 한 번 시행했을 때 사건의 확률이었고 여기는 얘가 뭐? 평균. 얘가 뭐? 분산. 표준편차의 제곱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fx가 이건 이따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여기 꼭지점이 있어요. 자, fx가 루트 2파이하고 시그마죠. 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에 x 마이너스 m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2가 뭐 미적 배운 사람들은
알고 있는 무리수 형태, 여기 파이도 마찬가지. 여기 뭐가 들어가요? 표준편차, 여기 평균 이렇게 들어가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어지면 여기를 이렇게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봐봐. 제일 꼭지점이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m을 넣으면 얘가 사라져.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m, 요거야. 루트 2파이의 시그마거든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꼭지점의 좌표. 시그마는 루트에 안 들어가. 조심해. 이 루트에 시그마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꼭지점 형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칭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체 넓이가 1이고 여기서도 우리가 저걸 구해야 돼요. 여기 만약에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이렇게. 요 넓이를 구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도 목적이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요? 저번에 방학 때도 잠깐 했었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 방금 선생님이 썼던 이 fx를 저렇게 적분을 한다고? 못해요. 굉장히 되게 어려워요. 미적을 배워도 어려운데 그냥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표준화 작업을 해서 설명을 일단 다 하고 문제를 풉시다. 얘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얘를 z라고 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바꿉니다. 얘가 n의 0의 1의 제곱을 따르게 되죠. 어떻게 바꿀 거냐면 아까 잠깐 했는데 z는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해서 바꿉니다. 이게 표준화 작업이에요. 자, 일단 식부터 먼저 쓰고. 자, 여기에 x가 이걸 따른다라는 건 얘가 m이라는 거죠. 평균이. 그 다음에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다시 평균에서 x가 정규분포, 여긴 평균 분산이니까 이거의 평균, 이거의 분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로 가서 요걸 해봐. z 이렇게. 그럼 얘가 아까 잠깐 했어. 이렇게 되구나. 근데 얘는 이렇게 되죠. 그럼 뭐가 돼? 얘네들이 같다며 0이 되죠. 이렇게 0이 된다고. 그 다음에 V도 V에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 V는 이 앞에 것만 제곱하죠. 뒤에 거 쓸모없어요. 뭐가 된다? 1이 되죠. 얘가 시그마 제곱이니까.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Z를 만들어요. 저 Z의 표준 정근표를 미리 만듭니다. 여기 0이라고. 이렇게 0.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뭘 구해놓냐면 맨 뒤에 여기는 지금 선생님 프린트한 건 없지만 나중에 이거에서 스탠다드 표준을 만든 다음에 여기 0부터 z까지의 넓이 요만큼을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이게 뭐? 표준 정규분포표에 뒤에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이걸 계산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하는. 아시겠죠? 정규분포에서는 이 방법으로 얘를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봐봐.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요거는 이해되셨어요? 요게 지금 어디냐면 선생님이 확 건너뛰었는데 저것부터 설명하느라고. 그래프 비교할 거예요. 그거 말고 잠깐만 넘어갈게요. 뒤로. 네, 여기 있습니다. 그 259페이지. 정규분포의 표준을 이용한 미지수의 계산이라고 돼 있어서 정규분포가 이거를 따를 때 z가 시그마의 x-m으로 바꾸면 표준 정규분포 0,1을 따르게 되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a부터 b까지를 그렇게 다시 바꾸면 그게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표준 정규분포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지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MA랑 시그마에 대한 생각은 조금만 더 이따 할게요. 보세요, 여기. 이게 더 중요해서. 이건 뭐 설명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자, 봐요. 자, 선생님이 저번에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 이렇게 떡이 있어요. 시루떡.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이렇게 떡 모양을 이렇게 딱 쌓아놨어요, 이렇게.
전체 넓이가 양이 1이야. 그 다음에 얘가 요만큼의 빨간색을 색칠을 해놨어. 이렇게. 괜찮아요? 색칠을 해놨어.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m을 여기 썼는데 옮겨서 0에 갖다 놔요. 일단 요게 이거야. x 마이너스.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지. 자리를 0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겠다는 건 여기 있는 시그마를 1로 바꾸겠다는 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 모으던가 이렇게 내리던가 펼치던가 모으던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 색칠되어 있었던 이 빨간색이 그대로 따라서 움직여서 요만큼의 색칠이 됩니다. 그럼 여기의 넓이랑 여기의 넓이는 안 바뀌죠. 다시 떡을 그대로 옮겨 그 다음에 올리거나 내려 이걸 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는 안 바뀌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이걸 m을 뺐지. 저기서도 빼. a에서 m을 빼. b에서 m을 빼.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했지? 시그마로 나눴지. 시그마로 나눴어. 시그마로 나눴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우리가 z로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저기 넓이나 여기 넓이나 똑같을 테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요게 표준화 작업입니다. 그럼 저걸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다시 앞으로 갑시다. 자, 첫 번째는 이 정기분포곡선의 성질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여기 맨 처음에 m을 고정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m을 고정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프를 내가 두 개를 그릴게요. 이렇게. 아까 내가 떡 얘기를 했죠. 떡을 이렇게 모아도 떡의 양은 똑같아요. 그다음에 떡을 이렇게 펼쳐도 떡의 양은 똑같죠. 맞아요? 근데 아까 여기 꼭지점이 뭐라 그랬어? 이거라 그랬지. 그래요? 그러면 떡을 펼치면 시그마가 커져요, 작아져요? 시그마가 어딨어? 분모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가 뭐가 커요? 이 노란색이 시그마가 크겠죠. 이해했어요? 근데 시그마가 뭐야? 표준편차야. 표준편차랑 분산은 뭘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산포도. 얼마나 퍼져 있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니까 넓게 퍼져 있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럼 평균주에 모여있으면 시그마가 작다고요. 작아야 이 꼭지점이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시그마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모양. 모여있어? 퍼져있어? 이거예요.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라고.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는 게, 얘가 만약에 시그마가 1보다 커. 그러면 모으고, 이렇게.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M은 원룸이에요. 위치를 의미합니다. M은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자, 시그마를 고정할 거야. 그럼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리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유형 4를 한번 볼까요? 정기분포의 그래프의 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하게 쓸게요. 자, 맨 처음에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m 값이 달라지면 대칭 축의 위치가 바뀌지만 뭐라고요?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 두 번째, m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커질수록 곡선은 낮아지고 양쪽으로 퍼진다. 이게 분산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포도가 커졌다. 개념은 같습니다. 그런 모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1232번 앞에는 뭐 그렇게 막 되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냥 다 모양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다 풀 수 있거든요. 1232번 잠깐 볼게요. 그래프 안 그리고. 자, 3학년의 재학생 수가 각각 500명인 같은 지역의 세 고등학교 ABC의 수학 성적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균은 뭐 60이고 A랑 B는 평균이 똑같죠. 근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가 많습니까? 맞아요? 어려우세요?
지금 A가 밑에 거거든요. 자, A가 요거. 똑같은 60점에 요게 A. B가 이거야. 이렇게. 더 크게 합시다. 똑같은 평균이야. 다시 기억을 물어볼게요. 뭐라고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더 많죠. 그거 많잖아, 이만큼. 똑같은 점수인데도 A가 더 많아요. 이해했죠? 결국 어려운 건 아니라니까. 자, B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A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성적이 우수합니까? 평균적으로라고 했잖아요. 평균적으로 하면 같은 겁니다. 평균을 따지자면. 그렇게 따지면 C 학생들이 더 우수한 거죠. 자,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A랑 C랑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릅니까? 성적이 고르다라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표준편차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모르지 모르겠냐? 다시 질문. 성적이 고르다 라는 건 평균이? 아니, 평균은 상관은 없어요. 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산이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큰 거예요? 아니에요. 평균 주에 몰려있는 게 고른 겁니다. 이게 제일 우리가 헷갈려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유형 5번. 오씨, 시간이 맞다. 여기 1237번 보면 아까 여기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있는 데서 평균표 x가 7하고 3의 제곱을 따를 때 확률 이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 나중에 이제 이런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표준 편차는 상관없어요. 자, 여기가 7입니다. 이렇게 평균이 맞죠? 근데 이걸 물어봤어요. P에 기본 문제인데 이것도 나중에 변형이 돼서 많이 나옵니다. 자, 얘가 제일 클 때 A 값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커요? 이렇게 잡는 게 커? 이거보다는 가운데가 더 많이 들어간 게 크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딱 대칭이게끔 요만큼을 똑같은 크기로 요만큼을 갖고 간다면 이 중간에 딱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제일 크겠죠. 그럼 얘와 얘, 즉 2분의 2a-5에다가 4a 플러스 1을 한 게 7일 때가 가장 큽니다. 딱 정확하게 대칭일 때. 한쪽으로 쏠리면 작아집니다. 점점. 똑같은 크기 사이즈에서. 선생님이 이해하셨나요? 이거와 관련된 문제 거기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뭘 사용한 거예요? 네, 정규분포의 대칭성을 사용한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6번을 보시면 유형 6번. 지금 이 얘기를 가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는 겁니다. 지울게요. 시간이 쫓기고 있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정규분포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M이야. 근데 뭘 할 거냐면요. 이게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게 되면 만약에 여기가 M-시그마라고 할게요. 그럼 똑같이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도 M 플러스 시그마가 돼서 요만큼과 요만큼의 넓이가 같습니다. 근데 똑같이 빼세요. M-2 시그마. 이렇게. 그럼 여기도 역시 대칭이 돼서 여기가 M 플러스 2 시그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칸이 옆으로 이렇게 벌려지거든요. 계속 똑같이.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넓이가 같다라는 걸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거기에 조금 어려운 걸 하나 풀어볼게요.
1243번을 보겠습니다. 1242번은 저거 그냥 말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할만하고요. 본인들이 풀어보시고. 자, 봐봐요. 정규분포 n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해서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x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 표와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x가 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이걸 하기 전에 여기 0부터 z까지 이걸 하기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표준화 작업을 하기 전에 이미 여기서 한번 하고 저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m을 잡아놓고 x를 어디서 잘라느냐에 따라서 이제 확률값을 정해놓은 게 그 오른쪽 표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x가 보시면 알겠지만 n 플러스 시그마일 때, n 플러스 2 시그마일 때, n 플러스 3 시그마일 때 이렇게 표가 나와 있죠. 이게 이 얘기잖아요. 한 칸씩 한 칸씩 이동했다. 그래요? 그 확률값이 그거래요. 그게 나중에 저걸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도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n의 20의 4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n이랑 시그마 결정될 때마다 이렇게 결정되는 확률값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지금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안 쓸게요. 자, 근데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어요. 14, x,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표를 보고 이걸 보고 이걸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행히 간단한 거네요. 좀 더 어려운 걸 풀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 평균이 20, 여기 20이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렇게 만든 거죠. m에서 2개를 빼 시그마를. 그리고 여기는 m. 이렇게 만든 거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대 라고 하고 m을 주고 시그마를 줬을 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어렵지 않아요. 자, 얘가 뭐랑 같아요? 자, 보세요. 얘가 이만큼의 넓이거든요. 그럼 걔가 이만큼의 넓이랑 같죠. 그럼 이때까지의 확률값이랑 같죠. 대칭성이니까.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얘기? 오케이. 그럼 뭐 답이 바로 나왔죠? 얼마예요? 0.477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거기 있는 문제가 조금 이제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확인하시고 뒤로 넘어갑시다. 자, 유형치를 설명했어요. 이걸로. 바꾼다라는 거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1248번을 잠깐 보고 갈까요? 여기만 지울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확률변수는 여러 개가 나옵니다. x도 나오고 y도 나옵니다. 여러 개. x는 이걸 따른대요. 50의 10의 제곱. 그 다음에 y는 40의 8의 제곱. 이걸 따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정규분포 곡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50이고 잘랐네요. 여기 k까지. 여기 범위랑 여기랑 파이 더 작으니까 올라가죠.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고 여기가 40 하고 여기가 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아요. 이렇게 되세요? K가 얼마야? 라고 하는 건데 저걸로 푸셔도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저걸로 아니면 이걸로 풀어도 되고요. 표준화 작업을 하셔도 되고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식이 이거죠. 50에 x가 k 요거에다가 얘가 p에 24에 y가 40이에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z로 바꿔볼게요. 요거 z로 바꿔요. 그럼 얘는 z로 바꾸면 뭐예요? 여기 0 z 왜요? 10분의 k-50 이렇게 되겠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얘는요 p에 자 여기가 0이겠죠?
40이니까. 여긴 뭐예요? 자, 24에서 40을 빼고 8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신 거죠? 둘이 같대요. 설마 얘가 마이너스 2겠니? 이렇게. 이쪽 오른쪽이 왼쪽이잖아. 그럼 얘가 뭐랑 같아야 돼요? 얘가 2랑 같은 거죠. 대칭이니까요. 이렇게. 반대쪽. 끝. 이렇게 푸시면 돼요.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저걸로 따지자면 여기가 8이네, 2칸이네, 시그마 하나, 둘. 여기도 시그마 하나, 둘. 이렇게 가면 답은 똑같아요. 저걸 따지면. 근데 어려우시면 표준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조금 무슨 얘기인지만 이해하시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잠깐 할게요. 요거에서. 여기를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따가 또 뭐, 쓸 일이 있으면 쓰고. 자, 여기서 뭐 할 거냐면, 그럼 내가 이 스탠다드, 표준 정규분포에서 확률값을 어떻게 구하지? 라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서 주어진 표준 정규분포에 나온 녀석은 이거밖에 없어요. 소문자 Z. 이거밖에 안 줘요. 이거밖에. 그럼 만약에 P에 A부터 Z가 B까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이제 많이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A고 여기가 B에 이런 이거 올 거예요. Z야? X 아니야? 너무 왔어 완전히. 알겠죠? 이거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한다고? P에 0부터 Z가 B에서 빼기 P에 A까지 0부터 B에서 0부터 A까지 뺀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괜찮죠? 요 계산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저쪽에 넘어가서 변형을 한 다음에 이걸 구할 거 아니야. 되실까요? 좋아요. 뭐 몇 개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이런 게 있어. P에 Z가 C보다 작아. 이렇게.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0이야? 여기가 C야. 이만큼 다 구하는 거지. 0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0.5 더하기 P에 Z가 C까지. 이렇게 구한다. 괜찮아요? 듣고 있는 거지? 자, 이건요, 그럼. 만약에 Z가 마이너스 K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 여기 0이야? 여기 마이너스 K. 이거 뭐야? 요만큼만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0.5 빼기 P에 0부터 Z에 어디까지? K까지. 대칭? 요만큼을 빼버린다. 이런 식으로 요게 나왔을 때 계산하는 방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저번에도 했잖아. 기억을 해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 계산 연습을 되게 많이 해오셔야 됩니다.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수능 선택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 한 반 이상은 확통 선택이거든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이상. 근데 나중에 가서 이거 다시 개고생하지 말고 지금 할 때 하세요. 그게 편해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그려볼까요? 거기 나와 있는 걸로 유형 8번에 보면 여기는 조금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1257번 보자.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진짜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이거 계산. 이렇게 해서 바꿔서 계산하는 이것만 정리해서 할 줄 알면 나중에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1257 볼까요? 자, n이 정규분포 m의 2의 제곱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써있다. P에 x가 7보다 작을 확률이랑 P에 x가 5보다 작을 확률이 같대요. 질문 m이 얼마야? 같은 곡선상에서 7보다 작대요. 그러면 여기 7이 있다 치자. 7보다 작을 확률. 여기 중간에 m이 있어요.
이만큼이랑 5보다 클 확률이면 당연히 대칭이겠지. 이쪽이랑 같겠죠. 그러니까 얘가 6이다. 그냥 6을 주면 되는데 내가 얘기하잖아. 시험 문제는 친절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로 m을 구하시면 됩니다. 얘가 6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 구하래요. x가 4보다 클 확률. 자, 이제 저거 하자고. 이거 하자고. 해볼게요. 어떻게? P에 Z로 바꿔. 6이라며. 그러면 2분의 4 마이너스. 그럼 P의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방금 했어, 방금. 그쵸? 어떻게 하라고요? 마이너스보다 커! 0.5 더하기. P의 0부터 Z가 1까지.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괜찮으세요? 안 되면 계속 그려. 지금 잘 때 아니야. 여기 0, 여기 마이너스 1, 요만큼. 이렇게. 자, 거기 1 나와 있죠? 그래서 얘가 0.8413.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어려워. 쉬운 거 아니야.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확률보다 훨씬 쉬워요. 이제 이거 지울게요. 필요하면 또 그리죠. 확률보다는 이게 훨씬 나아요, 선생님. 자,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슬슬 어려운 걸로 풀게요, 선생님이. 자, 거꾸로 푸는 것도 나옵니다. 1269번. 아마 요 앞에 유형 8번에서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작업하는 거. 표준화 작업에서 구하는 거 연습을 많이 하시고. 진짜 거짓말 아니야. 저것만 이해하고 저것만 풀 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운데 문제는 또 뭐냐면 뒤에 확률이 또 나와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확률 파트가 또 나옵니다. 자, 1269번 봐봐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의 10의 제곱을 따릅니다. 이렇게.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꾸로 구하는 거야. 얘가 50 이하일 확률을 계산했더니 얘가 0.2119래요. 이렇게. 근데 오른쪽 표를 봤을 때 0.2119라는 애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작잖아. 근데 얘가 잘 봐 얘들아. 뭘 보면 되냐면 얘가 0.5보다 작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규포 옥수를 이렇게 대충이라도 그렸을 때 만약에 여기가 m이면 분명히 요쯤에 50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라는 얘기죠.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아니면 그냥 다이렉트 바꿔 얘를. 뭔지 모르겠지만 z는 10분의 50 마이너스 m을 했더니 이거래잖아. 얘가요. 자, 그림상으로 얘가 여기 있다라는 건 얘가 음수란 얘기죠. z로 봤을 때. 괜찮아요? 그럼 우린 이걸 어디로 갈까요? 이 상태가 0.2119래. 그럼 여기가 얼마야? 0.2881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찾아봐. 0.288 보이네? 그쵸? 그럼 얘가 0.8일까? 아니지. 반대로 넘어와야지. 무슨 얘기냐면 스탠다드로 넘어왔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일 때? 0.8일 때 여기가 0.288입니다. 괜찮으세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우린 이렇게 넘어오자는 얘기죠. 아, P에 0부터 Z에 마이너스니까 10분의 n-50을 한 애가 이거구나 라고 가야 돼. 그러니까 얘가 0.8이에요. 그래서 m이 58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부탁인데 그냥 계산으로만 푸지 말고 선생님처럼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세요. 스탠다드 그리라고. 안 그러면은 안 돼. 나중에 머릿속에 이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걸 그리지 않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불가능해요. 그리세요. 아니 뭐 함수 그래프랑 똑같은 거야. 그려야 보여.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규분포가 들어간 이상 시험 범위에서의 많은 지중분포, 정규분포 찾아야 할 겁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추정에도 정규분포가 들어가.
추정수 정균포 하는 거야. 자, 니네가 싫어하는 문제 유형 10번 하는 거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짜증날걸요? 네, 이제, 왜요? 자, 저기는, 이게, 식을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주잖아. 그럼 우린 계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 내가 식을 만들거나, 내가 확률을 계산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자, 뭐 할까? 1276번 볼까요? 앞에 쉬운 거는 본인들이 푸시고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어느 공장에 생산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배터리 한 개의 용량은, 자, 용량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X로 잡으면 걔가 정규분포 64.2,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중에 임의로 한 개를 택했을 때 이 배터리의 용량이 65 이상일 확률입니다. 용량이 맞으니까 이거 구하시면 되죠. 어렵진 않네요. 계산이 들어올 뿐. 어떻게 하라고? Z 바꿨어. 0.4 얘에서 얘 빼면 0.8 P에 Z가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얼마라고요? 안 되면 그리라 했다잉. 분명히 여기 0이고 여기 2라서 요거야 요거. 자, 거기 2일 때가 얼마예요? 76에 2일 때가 저거니까 0.5 빼기 0.477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할만하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로 나오면 신기하게 못 풀더라고요. 그 뒤에도 되게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풀어보세요. 근데 이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된다고 했어, 분명히. 자, 거꾸로 가는 문제 구합시다. 유형 11. 그다음부터는 솔직히 다 계산이라서 막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몇 개씩만 풀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항분포와 정규포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추정을 끝내려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 좀 필요한 부분들은 각각 수업 시간에 조금씩 더 할게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거 수능특강도 풀어야 되잖아요. 수능특강도 풀어야 되니까. 자, 유형 11 인원수 구하기 한번 해볼까요? 거기에서는 1285번 봅시다. 자, 거꾸로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거랑 비슷한데, 자,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어느 유기동물 보호소에 유기동물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자, 몸무게.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냥 문제를 풀지 마시고, 몸무게하고 이걸 X라고 잡읍시다. 그 몸무게가, 네, 평균 9, 표준 편차 1.5를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런데 뭘 물어봤어요? 몸무게가 7.5kg 이상, 10.5kg 이하인 동물은 전체 유기동물의 몇 %냐? 라고 물었습니다. 엄청 어려운 건 아니죠? 나중에는 전체 인원수를 주고 계산하는 것도 나옵니다. 1288번처럼요.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이제 할만할 것 같죠? 그냥 그대로 넣으면 돼, 얘들아. 여기가 뭐냐면 1.5 7.5 빼기 9 Z 1.5 10.5 빼기 9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1 나오고 1 나오잖아. 그치?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런 거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빨리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2는 거꾸로 기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M을 구하는 건데, 이게 진짜 조금 이상한데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계산인데 얘들아, 이것도 구워야 되고. 큰일 났네. 일단은 설명은 계속 하고요. 이항분포까지 설명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풀어줄게요. 1289번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포도 한 송이의 무게. 자, 뭐라고요? 무게예요. 무게를 X로 잡은 거야. 걔가 평균 500에
표준 편차의 50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반송의 무게가 뭐지? 자, 그런데 한편 포도 한 송이의 가격은 표와 같이 무게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때 포도 한 송이의 가격의 기대값입니다. 문제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너네 이거 구할 수 있어? 지금 너네가 지금 구하는 게 이거 모았니?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이건 여기 있는데 500이라고. 이건 무게의 평균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뭐가 남았어요? 자, 뭘 물어봤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Y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우린 이걸 구할 거야. 이걸 구할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자, Y가 1000원일 확률은 뭐랑 같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바뀌면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변수를 잡으라고 하는 거야. 자, 다시 여기 표를 봐. 1000원일 거는 무게가 얼마인데? 500 미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P의 무게가 500 미만. 얘 0.5죠. 아니 평균이 500인데 500 미만이면 0.5겠지.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건. 자, P의 가격이 얼마? 1100원이에요. 그럼 얘가 무게가 얼마예요? 네, 500 이상. 550 미만. 요거 뺍시다. 아, 정규분포에서는, 이산에서는 여기 등호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그럼 나중에 적분해서 그 선이 중요한 건 아니었잖아. 범위가 중요한 거였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돼요? 자, 이거 얼마? 이렇게 구합니다. P에 여기다가 넣어서 여기가 0, Z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0으로 나눴어요. 그럼 거기 2일 때 확률이 얼마예요? 거기 0.34라고 적혀있죠? 0부터 여기까지. 그럼 봐. P의 가격이 얼마예요? 1200원일 확률은 P의 무게가 550 이상이죠. 그럼 얘가 이거니까 얘가 0.16이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기대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의 확률 곱하고 가격의 확률 곱하고 가격의 확률 곱하고 이게 기대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확률 변수를 내가 따로따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조심. 자, 그 다음에 유형 13 미지수 구하기. 그 다음에 같아지는 경우 이건 안 할게요. 앞에서 했습니다. 조금 뒤로 넘어갈게요. 자, 유형 16으로 갑시다. 앞에는 풀어보시고 질문해주세요. 그냥 그거 넘기지 말고. 그러니까 숙제를 미리미리 하려니까 이거를 닥쳐서 하려고 하니 이게 한꺼번에 되니? 오늘 내일 하라니까. 자, 16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변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비교해 주는 겁니다. 수학을도 잘 본 것 같아, 영어를도 잘 본 것 같아. 약간 이런 거. 자, 1306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지수가 받은 어느 시험 성적표의 일부이다. 자, 국어, 수학, 영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성적, X. 이렇게 된다고. 자, 여기 평균이 60, 8 하고 여기 80이고요. 65, 4에 77. 65, 5에 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는 과목을 차례로 나열한 것은 이제 요거를 하는 게 등급컷이에요. 본인들이 쓰고 있는 등급컷이. 요거를 퍼센테이지로 자른 겁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라는 애가 니네 등급컷이야. 이거를 딱 정확하게 이렇게 N등분한 거예요. 주르륵. 이게 등급컷이에요. 자, 보죠? 여기서 뭐 구하면 돼요? 이거 전부 Z로 바꿔요. Z로. 그래요? 그럼 얘는 뭐야?
8분의 20. 네, 얘에서 얘 빼고 얘로 나누죠. 얘에서 얘 빼고 여기는 4분의 10. 여기는 5분의 10 이렇게 되죠. 여기는 2고요. 여기는 3이고 얘 얼마냐? 2.5 이렇게 되죠. 그럼 제일 잡은 게 뭐예요? 수학.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높다고 잘 본 게 아니야. 그만큼 문제가 쉬웠다는 얘기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나중에 대학 갈 때도 표준 편차를 산정해서 집어넣는 이거 이런 것 때문에 등급을 나눌 때. 자, 최저점수 구하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설명만 딱 할게요. 설명만 딱 합시다.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해줄 테니까. 그럼 숙제는 끝까지예요. 네? 안 해볼 거면서 왜 물어봐? 아, 자, X가 이항분포 NP를 따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항분포에서 범위를 물어본대요. 이 상황에서 야 만약에 X가 뭐 A보다 크거나 B보다 작거나 이렇게. 예를 들자면 X가 이항분포 10번 했는데 확률이 3분의 1 이렇게 되는 애가 있다고 칠게요. 10번은 좀 그렇고 좀 더 가자. 20번 이렇게. 근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이게 20번 중에 내가 14번 이상 성공 16번 이상 여기까지만이라도 계산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거잖아요. 14일 때 15일 때 16일 때 이 정도는 그래도 계산하면 하겠다. 자, 계산하면 하는지 볼게요. 20C 14 3분의 1의 14제곱 3분의 2의 6 넣어야지. 20C 15 3분의 1의 15제곱 3분의 2의 5제곱 20C 16 3분의 1의 16 3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딱 3개만 했는데도 계산이 엄청 힘들죠. 근데 만약에 저 횟수가 막 30번이야 50번이야 이렇게 늘어나요. 그럼 진짜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뭘 물어봤다고요? 딱딱 그 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범위를 물어봐요. 자, 거기서처럼 허위변수 x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인데 그 맨 밑에 보면 a 충분히 크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4번에 일반적으로 np를 곱했을 때 5보다 크거나 같고 nq를 곱했을 때 5보다 큰 겁니다. 그럼 얘는 되죠. 맞나요? 요거는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뭘 물어보냐면 범위로 물어봐요. 그럼 얘를 뭐 한다? 정규화시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큰 수법칙이라는 걸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n의 횟수를 점점 늘리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걸 했어요. 근데 그 주사위를 던질 때에 n을 그때 20번 던지고 30번 던지고 50번 던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표로 그리면 약간 그러니까 그래프가 50번 던지면 약간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정규분포 구선에 가까워집니다. n이 커질수록. 이게 점점점이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산이니까. 점점점점인데 그 점점을 이으면 이 50이 점점 커질수록 이 모양이 정규분포 곡선과 가까워지는 모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이 충분히 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정규화시킵니다. 근사적으로. 여기 근사적으로란 말이 아마 있을 텐데 근사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 정규예요. 여기 뭐가 오죠? 평균이 오죠. 여기 평균이 뭐였죠? NP. 왜 뭐가 왔죠? 분산이 왔죠. 그러니까 여기 NPQ가 와요. 그래서 이걸로 이걸 계산합니다. 뭡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렇게 계산하는 걸 이항분포를 정규화해서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풀까요? 하나만 풀고 끝냅시다. 1322번. 그 뒤에는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내가 다음 시간에 또 더 풀어줄게요. 1322번만 보시죠. 자, X가 이항분포, 100이 상당히 크죠? 5분의 4를 따를 때, 자, 질문이 제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걸 풉니까? 78, X, 86. 이거를 이항분포로 풀면 죽어요. 궁금하시고 내가 되게 심심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시간 남아돌아? 한번 해보세요. 뭐, 추천합니다. 아주 시간이 잘 갈 거고, 잠이 올 거고.
어떻게 한다고요? 충분히 크죠? 근사를 시킵니다. 둘이 곱하면 여기 80. 그 다음에 16이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얘를 적용을 시킨다고요. P에. 자, 4니까 빼면 마이너스 0.5. Z로 바뀌었죠? 여기 4니까 1.5. 이렇게. 그럼 거기 표 그냥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할만하죠? 근데 이제 이게 쉽다 보니까 선생님 지금 제일 쉬운 걸 풀었는데 뒤에 가보면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좀 풀어보시고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근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통계적 수정 나가겠습니다. 많이 좀 풀어와.